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한국은행 충격 발표, 경제위기보다 더 큰 게 터진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열린 BIS와 컨퍼런스에서 한국 경제, 이번엔 기댈 곳이 없다라는 심각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혼돈의 장세와 동력 상실의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해외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CLSA, BNY, 모건 스탠리 등 해외은행들이 한국의 펀더멘탈 약화와 정치경제 불확실성을 내세우며 강력한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소타임과 입질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한국은행 충격 발표, 경제위기보다 더 큰 게 터지다. 정말 갈수록 가관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폭탄 발언. 먼저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혼돈의 장세, 동력 상실. 지금 보시면 증시 환율 정말 난리지 않습니까? 혼돈의 장세. 나스닥 다우가 뛰어도 떨어지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경제위기 경고음이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이미. 한국 경제에 기댈 곳이 없대요. 아니, 경제위기 충격에 대비하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경제위기가 무조건 터진다 이건 아니지만 준비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가 이제 3차 탄핵인데 1, 2차 탄핵 때는 중국 문제나 어떤 반도체 특수 이런 것들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나 산재합니다. 경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미래 먹거리에서 반도체 같은 경쟁력에서 정말 초격차 반도체 싸움인데 밀려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내수 부진도 심각하죠. 혼돈의 장세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초격차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게 궁극적 원인이에요. 정치 문제보다도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냥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던 거죠. 세계 경쟁력에 밀려버린 거죠.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갔잖아요. 주식에서. 그러다가 정치 문제 터지니까 그게 이어지는 거지. 정치 문제가 터진 다음에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3달 연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 부각, 국내의 투자자 매력을 못 느낀다. 이건 문제가 뭐냐면 해외 투자자만이 아니에요. 국내 개인들도 막 팔아 제낍니다. 이제 못 믿겠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환율 계속 오르고 주가, 부동산, 투자 불안 악순환이 이게 악순환이 되면요. 또 악순환이 되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려된다. 동력 상실, 외국인 투자 안심시킬 만한 반도체, AI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투자은행 8곳이요. 해외 투자은행 8곳이 25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1.8%로 하향, 저성장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지금. 정치적 안정 바탕 위에 밸류업, 구주개혁, 밸류업, 구주개혁. 이걸 강력하게 추진해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한국경제 이번엔 기댈 것 없다. 한국은행 충격 발언을 했는데 경제위기 3가지 요인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수출 비상입니다. 지금 중국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됐어요. 자, 수출은 어렵고 내수는 극심한 침체고 해외 여건은 불안하고. 그런데 해외는 다른 나라들 대부분의 선진국들, 자, 미국이나 OECD나 지금 주식이 됐든 달러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경제 성장률이 됐든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수출 비상, 물류비가 급등했어요. 더군다나 미국 관세까지 때려버리면 지금 이제 현재 아직 미국 관세가 본격화된 것도 아닌데 20%나 급감했어요. 수출이. 그 다음에 안전장치가 없는 무슨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댈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반도체에도 기대고 어떤 강력한 이렇게 정책에도 기대했는데 지금은 정책도 붕 뜬 상태이고 어디 기댈 곳이 없어요. 복합위기다. 불확실성,
경쟁이 심화. 금융, 외환. 지금 금융 불안하죠? 외환 불안하죠? 실물 경제. 지금 내수 불안하잖아요.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 정말 타격 커져요. 내수 침체를 볼까 이번에는? 내수 부진, 건설업 부도와 자영업 파산 급증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가장 문제입니다. 24년 2% 성장. 올해 잘해야 2% 막을까 말까? 내년에는 1%대로 아까 상당히 추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상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터질 때는 이 부채에서 터지는 거예요. 부채. 가계부채 1년 새 무려 23%나 최대폭 증가했어요. 그렇게 두드러 막았잖아요. 금지까지 시켜가면서. 연체율이 무려 600만 명입니다. 해외 불안. 우리나라 환경만 이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 들려오는 그 불안한 여건이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지정학적 여건상 중국 경제 침체, 미국의 관세, 전쟁 이런 부분들이죠. 한번 자료를 볼까요? 보면 지금 1분기 때 0.5, 2분기 때 1.3 좋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3분기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0.2. 이게 지금 작년 4분기 때 0.5, 올 1분기 때 1.3이어서 아주 스타트가 좋았어요. 1.3. 그러던 게 2분기 때 찬물을 끼얹어요. 마이너스 0.2. 자, 그 다음에 3분기 때 0.1이었는데 이제 4분기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2포인트 이상의 성장률이 나올지 의문이에요. 확 올라가야 하는데. 그 다음에 뚜렷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어요. 보세요. 13.5에서 쭉 떨어지는 거 보세요. 너무 심각합니다. 7월달 13.5, 10.9, 7.1, 4.0, 1.4 뭐 이래요. 7월부터 11월까지 13.5였던 수출 증가율이 1.4로 뚝 떨어졌어요. 자, 침체에 빠진 소비. 지금 24년 7, 8, 9, 10입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2.0. 8월달만 1.5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4. 이거 정말 심각하죠. 그 다음에 제조업 고용도 부진합니다. 7, 8, 9, 10까지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거 뭡니까? 진짜 9.5. 지금 전반적으로 내수가 완전 무너졌어요. 수출도 무너졌고요. 여기다가 정치적 리스크까지 네가 옳니 내가 나쁘니 네가 나쁘니 내가 좋니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로남불격으로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은 딱 중심을 잡고 그 싸우는 정치권을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자꾸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다른 쪽을 비방할 게 아니라 그게 진정한 보수고 그게 진정한 진보입니다. 되지도 않는 사람 자꾸 막 추앙하고 해외은행, 한국이기 한국 콕 집어서 이거 별표 치면 칠게요. 중요하니까. 자금 이탈 경고, 이유와 유출 신호는 자 해외은행이 우리나라 한두 개가 아닙니다. 6개가 지금 5개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원화가치 급락으로 경제적 경우 항상 IMF가 터지거나 경제위기가 터지는 나라들의 특징은 지금 이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자국의 통화 가치가 약화됐을 때예요. 경제 펀더멘털이 너무나 지금 펀더멘털이 약화돼 버리면 투자자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는 수출 둔화, D램 가격 하락으로 기업 실적 하향이 계속 기업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 삼성전자나 등등등. 개선이 쉽지 않다. 또 이것도 근본적 원인이니까 잠깐 좋은 것뿐인데 잠깐 그 졸았던 것이 초격차 반도체에서 문제가 돼버린 거죠. 모건스탠리 내수와 투자 하방 리스크가 강해졌다. 자, CLSA, BNY, CLSA 홍콩기 은행인데 비중 축소. 대한민국의 비중을 축소해라. 주식의 비중을. BNI 한미 금리 격차로 펀더멘탈 역시 많이 지져가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많이 약화됐다. 반도체 부진이 결정탑니다. 이번 정치적 사건이 아예 불을 지펴버렸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반도체 초격차 부진이에요.
이게 그냥 시기적으로 부진한 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밀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외인 3달 연속 이탈. 3달 연속 이탈 말이 그렇지. 그냥 이탈이 아니라 아예 그냥 쏟아붓고 있어요.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치 어디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듯이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대한민국 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보세요.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 여기 박스 한번 쳐봤어요. 제가 이게 개인이고요. 이게 외국인이고 이제 기관이 있는데 기관이 지금 좋아서 받쳐주는 게 아니에요. 더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받쳐주고는 있는데 보세요. 외국인들 여기 뒤에서부터 할게요. 와, 이게 지금 파란 것만 보이죠 거의.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 팔아요. 금액도 4천억 3천억. 이게 뭐 적은 단위가 아니에요. 4천억 3천억 5천억 9천억 7천억 계속 팔고 있네. 계속 팔고 있어요. 팔아먹기 위해서 잠깐 띄우고. 와, 이게 뭐. 근데 개인도 여기 보세요. 개인이 그전에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안 움직였는데 개인도 팔아지 끼고 있잖아요. 여기 왼쪽에. 어떻습니까? 오른쪽에서는 이제 밑에서부터 쭉 봤더니 이게 최근이 제일 여기에요. 계속 팔아지 끼고 있네요. 아, 우리나라에서 먹을 게 없구나. 이제 다른 나라에 기다려도 안 되는 게구나. 팔아버리고 다른 거 사자. 이런 심보가 지금 강하단 말이에요. 국내외 지금 외국인만이 아니라 국내인도 투자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비장의 카드를 얼마 전에 꺼냈죠. 무제한 유동성 선포.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 금감원이 최상목 유동성 무제한 공급. 부총리죠. 외환수급 개선 방안 12월 말 발표. 이건 돈을 이제 미친 듯이 또 찍어낸다는 거예요. 무제한 양적 완화를 미국이 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 하니까 어때요? 집값이나 주가나 이런 거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이 뛰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경제 안 좋고 지금 난리니까 또 집값 폭락하겠구나. 주가 폭락.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정치까지 덮쳐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바닥에서 빌빌빌 거리고 있지만 이 시기가 딱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잘 됐다 필요 없어요. 이제 정상으로 가는구나. 중간 정도 가는구나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너무 지금 억눌려 있기 때문에 뭐가 주식하고 부동산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원화 가치는 상승해서 달러가 떨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보시면 돈 이제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외환수급 개선 1차 방안. 이달 말 2차 방안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2차 이달 말에 1450원 환율 정말 불안한데 은행 외화유출 공급 은행이 지금 힘들어요. 돈이 다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RP 환매조건부 채권 이걸 매입해서 외화 유동성을 막아버리겠다. 그 다음에 채권 주식 40조 규모의 채권시장 안전적인 펀드를 조성하고 회사채 CP 기업 어음이죠. 자, 이거 매입 프로그램 밸류 펀드 300억 이미 지원했고 최대 3천억까지 계속 지원하겠다. 정말로 파격적입니다. 대외 실리도 시장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하고 시스템 운영해서 대외 실리도를 다시 쌓아가겠다. 비록 대통령은 지금 탄핵 정지 상태 할지라도 국가기관들은 제대로 대한민국 코는 제대로 돌려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 잘하는 거죠. 정치 경제 문제 국가 신용도 하락. 아직은 하락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행히 무디스든 3개 해외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겠다. 큰 문제점 발견하지 않는다. 회복력이 빠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국제신용평가사, 금융기구, 해외 투자자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동력을 살려놓겠다. 자, 한국은행 돈 뿌린다. RP 매입,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지금 금리, 기준금리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지금 인하가 될 거예요. 앞으로 돈도 계속 부족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돈줄이 막혀버리면 그걸로 터지거든요.
동맥이 막히면 끝장나듯이 막히지 않도록 잘 윤활유처럼 회복하고 순환시키는 역할. 금융 외환시장 안정 F4 계속 F4가 지금 매일 모이고 있어요.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에서 단기 유동성 공급하고 금융위안 변동성 확대 후 점차 안정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유동성 무한 유동성 공급. 자, 정말로 RP 담보채권 종류도 확대하고 이것도 환율 급변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한다. 금리 인하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은행 무한 지원해서 자, 금리 인하를 통한 어떤 기업이나 개인 어려움이 없도록 미국 기준금리와 시장 상황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계속 지속하겠다. 다만 너무 또 미국 금리하고 격차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자, 미국에 발을 맞춰 나가겠죠. 부동산 하라 이거 지수 한번 보세요. 부동산이 아직은 이게 서울이 노란색이거든요. 0.0입니다. 근데 계속 내려오고 있죠. 올 겨울에 0까지 여기성에 놓을 것 같아요. 이미 수도권, 경기도는 0입니다. 그리고 지방 보세요. 다 마이너스죠. 지금 지방은 마이너스 0.05예요. 지방이 상당히 지금 심각해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및 KB 선도. 여기 보시면 9,000건이었던 게 7월 달에, 11월 달에 1,700건.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2,000건대에서 머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21년만 해도 6만 건밖에 안 되는데 24년이 현재 12만 건이에요. 예전에 집값 정말 폭락해갖고 바닥 찍은 게 2013년인데 그때 14만인데 지금 그 폭락하고 맞먹고 있어요. 그때하고.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분양 전망지수라고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좋아요. 여기까지 찍었다 쭉 내려가고 있죠. 또 지금 분위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 폭락할까요?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해외 집값이 지금 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해외 집값 뛰고 OECD 뛰고 미국 뛰면 우리나라와 그런 나라들의 그 사이클 이게 무려 25년 30년 동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뛰는데 특히 서울 말하는 거예요. 서울은 뛰는데 해외는 떨어지고 해외는 올라가는데 서울은 떨어지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똑같아요. 즉 그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뭐 여기 대출 규제하니까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지고 이거는 막연한 공연불이라고요. 제가 올라가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수도권이나 지방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폭락할 수도 있어요.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에 선제 대응해가지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한국은행 금융불안 경고 여러 번 경고했었어요. 그동안에 영끌 파산, 신용위험 문제, 연체 문제, 소상공인 파산, 자산 폭락, 소비 축소, 그 다음에 건설사 파산, 건설 중단 부도. 한국은행이 또 경고한 게 이금융권 파산, 은행 부도 전염, 한계기업 부도, 적자 대기업이 계속 부도나는 거, 금융위기 발발, 국내 문제도 위험하다. 물론 해외가 더 위험하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자, 금융권 전반 위험.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은행 예금하기가 막 겁난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 증권사, 캐피탈, 보험사 얘들은 이금융권 수준만큼이나 위험해요. 알았어요? 솔직히 1금융권이 저기 높게 안전하다면 1금융권 5대은행 아시죠? 2금융권은 한참 내려와가지고 한 거의 이 바닥 근처고 여기하고 어깨동무를 나란히 하는 게 증권사, 캐피탈, 보험사예요. 아셨어요? 그 얘들보다 조금 높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지방은행이에요.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 이 정도 되죠. 그리고 1금융권은 저기 천장 정도 되고요. 자, 그 차이를 아시겠죠? 지금 세계 경제위기 터졌을 때의 어떤 모습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무제한 돈을 뿌려서라도 은행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뿌린다면 주식과 부동산은 어찌 될까요? 감사합니다.